다다다크. 남성과 여성, 여성과 남성, 생물학적 차이를 근거로 남성다움이나 여성다움이라는 틀에 서로를 가두는 순간 성차별은 시작돼. 이 고정관념은 우리를 갈라놓고 서로 화합하지 못하게 만들지. 개인의 잠재력이 성별이라는 벽에 가로막힌다면 그 사람은 자기 존재에 대해 얼마나 많은 실망을 안고 살아가게 될까? 이제 우리는 성의 차이를 차별의 근거가 아니라 한 사람의 온전한 가능성을 마주하는 출발점으로 바라봐야 해. 그러기 위해서 성차별 문제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상가들의 입장을 하나씩 살펴볼게. 먼저 밀이야. 밀에 따르면 우리는 누구도 남녀의 본성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여자는 원래 이러한 존재야 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지. 그래서 순종은 여성의 본성이라고 교육하는 건 완전히 잘못됐다고 주장했어. 또 밀은 당시 여성이 남성에게 법적으로 종속되어 있던 현실을 강하게 비판했어. 여성도 유능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고 사회 전체 행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중대한 장애물이라고 본 거야. 그렇기 때문에 밀은 평등의 관점에서 성별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지. 다음은 보부아르야. 프랑스어에서 남성을 뜻하는 이 단어는 동시에 인간을 의미하기도 해. 언어 자체에서부터 남성이 인간의 기준이었던 거야. 반면 여성은 사회가 여자는 이래야 해 라고 규정해온 존재였어. 그래서 보부아르는 이렇게 말했지. 여성은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다. 보부아르는 인간을 본질이 정해져 있지 않은 자유로운 실존으로 봤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존재라는 뜻이야. 그러니 여성을 여성다움이라는 틀에 가둘 게 아니라 여성 스스로 자신의 삶을 기획하고 선택하는 주체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지. 세 번째는 길리건이야. 길리건은 콜보그의 도덕발달 단계 연구에 참여했는데 실험 결과 여성들이 남성보다 낮은 단계 평가를 받았어. 그런데 알고 보니 콜보그 이론의 초기 연구 대상이 전부 남성이었던 거야. 남성을 기준으로 만든 잣대로 여성을 평가하니 당연히 낮게 나올 수밖에 없었지. 그래서 길리건은 직접 연구를 진행하고 다른 목소리로를 발표해. 핵심은 이거야. 남성과 여성은 도덕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게 서로 다를 뿐 어느 쪽이 우월한 게 아니다. 남성이 누가 옳은가를 따지는 정의의 윤리를 중시한다면 여성은 누가 상처받지 않는가를 고민하는 보살핌의 윤리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 길리건은 이 둘을 함께 도덕성의 중요한 요소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지. 마지막은 나딩스야. 나딩스는 길리건의 배려 윤리를 자연적 배려와 윤리적 배려로 구체화했어. 자연적 배려는 부모가 아이를 돌보듯 대가 없이 우러러 나오는 배려야. 나딩스는 우리가 어린 시절 보살핌을 받았던 따뜻한 기억이 도덕의 뿌리이자 타인을 돌보게 하는 근원적인 에너지라고 봤어. 하지만 필요하거나 관계가 틀어지거나 낯선 타인을 마주할 때 우리는 배려의 동기를 잃어버리기 쉬워. 이때 필요한 게 윤리적 배려야. 나는 배려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도덕적 의지로 타인을 돕는 거야. 단 이 의무는 외부의 강요가 아니라 내 안에 가장 선한 기억을 지키려는 스스로와의 약속이어야 해. 나딩스에 따르면 배려는 일방통행이 아니라고도 강조해. 배려하는 사람이 마음을 쏟았을 때 배려받는 사람이 응답해야 비로소 배려가 완성되는 거야. 이 응답은 두 사람을 연결하고 의무감으로 시작했던 배려를 다시 자연적 배려의 상태로 되돌려 놓지. 결국 배려 윤리는 인간을 타인과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 연관적 자아로 바라봐. 타인의 고통은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부가 상처 입는 것과 같고 나를 완성하는 길은 타인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가꾸는 데 있다는 거야. 여성과 남성, 남성과 여성은 생물학적으로 분명 달라. 하지만 그 차이가 차별이 되어서는 안 돼. 서로를 한 사람 한 사람의 고유한 인격체로 존중할 수 있다면 우리 사회는 분명 지금보다 훨씬 멋진 모습이 될 거야. 그럼 이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서 우리의 생활과 윤리 점수를 팍팍팍 올려보자고. 안녕.